네, 반갑습니다. 우리 위기 상담, 그 가운데서 특별히 청소년기 문제와 위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봅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님의 세대는 중년기가 됩니다. 청소년기와 부모님의 중년기, 이것이 같이 한 가족 구조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때 위기가 가족 단계별로 볼 때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이제 성인기, 성인 초기를 앞두고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 정체성, 진로,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부모님과 제일 갈등이 많은 시기가 청소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가정 안에서는 많은 충돌과 갈등과 의견, 불일치를 통해서 가족 안에 위기를 많이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청소년기의 문제로 부모님과의 관계, 특별히 가족마다 다르지만 역기능적인 가정에는 대화 부재가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이 되고 점차적으로 심해지면 어, 아주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냉전 기류가 생기고 여러 가지 가출 문제 또 여러 가지 진로 문제와 더불어서 많은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청소년기에 있어서 제일 힘든 시기인 것은 청소년들은 친구에게 에너지가 집중되고 자기의 이성 문제, 진로 문제에 집중되는 데 비해서 부모님은 자기 세대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기 때문에 충돌과 갈등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또래 집단과의 적응 문제, 왕따 문제라든지 또 남학생들 가운데는 서열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움 갈등이 훨씬 심한 때입니다. 특별히 또래 집단 안에서의 적응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폭력, 왕따, 여러 가지 잔인한 우리 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적응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문제를 많이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한 가정에서 또 가족 주기별로 일어날 때마다 가족 안에는 심각한 위기가 도사리고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서 가정에 심지어 붕괴까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서 비교 당함으로 인해서 열등감의 문제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청소년기에 알코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또 사회 비행 청소년들이 약물 문제, 다양한 물질 남용 문제로 인해서 개인적인 위기도 또 가정적인 위기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문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처럼 폭풍노도와 같이 인생의 어떤 단계를 지나갈 때 아주 큰 해오리바람처럼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위기 상황 속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청소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위약성을 가져다 준다. 예. 청소년기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장래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아주 미약한, 약한, 연약한 그런 시기가 청소년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지지를 받으면 금방 회복되었다가 또 누구누구에게 조롱을 받거나 또 비교를 당하면 아주 좌절하는 위약성이 강한 시기가 청소년기입니다. 그래서 외로움, 우울, 분노, 죄책감 이런 감정들을 어느 때보다도 많이 느끼는 시간이 청소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우울증도 많고 또 죄책감, 특별히 남자 청년들에게 죄책감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과 함께 청소년기의 위기 상담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올바르게 삶의 방향을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위기상담, 청소년 상담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청소년기에는 각종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또는 컴퓨터 중독 이런 중독의 문제도 위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족 안에서 청소년이 있는 우리 가정이 아들이든 딸이든 어떤 문제에 빠져서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족 전체가 많은 에너지, 시간, 물질, 재정 모든 것이 투입이 되고 가정 전체적인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지도, 올바른 지도, 바른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특별히 청소년기에는 건강한 정체성 확립, 좋은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청소년기의 큰 과제고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적인 문제, 이성에 대한 관심 때문에 성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엔 개방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이미 성적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미혼모 문제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가정 안에서 개인 안에서 일어날 때 전체적으로 위기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위기 문제가 나타날 때 발생할 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행동적으로, 사고적으로 위기 상담자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또 지도, 또 방안,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우고 또 접근하는 방법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와 출가하는 문제, 가출하는 문제죠. 또 이제 여러 가지 책임을 맡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자유가 책임을 맡기는 문제. 청소년들이 서서히 성장해 가면서 부모님을 떠나고 가정을 떠납니다. 공부 때문에 떠나고 군대 때문에 떠나고 결혼 때문에 떠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서서히 책임과 자율성을 더 많이 맡기는 것, 힘을 분배해 주는 거죠. 힘을 더 많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수록 민주적인 가정이 됩니다. 힘을 계속 부모가 가지고 있을수록 여러 가지 역기능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을 떠나는 문제, 또 집을 떠나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부모의 새로운 가족 구조와 적응 문제, 출가와 군 문제, 유학 등 여러 가지 오늘날은 일찍이 자녀들이 가정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와 가정을 떠나는 이 출가 문제에 대해서 그 새로운 구조 변화, 새로운 역할 변화, 새로운 어떤 조직의 가족 조직의 변화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부모와의 분리의 문제, 심리적인 분리, 정신적인 분리, 육체적인 분리 이런 분리를 잘 할 수 있을 때 그것은 독립과 책임성과 건강성하고 관련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건강한 분리를 통해서 부모도 자녀를 놓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온전히 독립할 수 있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독립도 중요하지만은 경제적인 독립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제 위기가 아닌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하고 발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율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항상 성장의 기회도 되고 또 좌절의 그런 기회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기는 항상 성장할 것이냐, 플러스로 갈 것이냐, 마이너스로 갈 것이냐 이런 이제 차원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 대처 능력 또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는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새로운 희망, 자원, 꿈, 비전 이런 것을 제시함으로 인하여 위기 상태에서 빨리 대처 능력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텅 빈 가정, 빈둥지 가정과 외로움, 상실의 문제. 예, 인간은 항상 홀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독립성과 책임성과 자율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는 자녀들이 독립하는 것, 책임지는 것, 스스로 일어서는 것, 자율성을 낀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잘 양육 단계에서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독립을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책임을 잘 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양육 단계에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서 텅 빈 가정, 우리 자녀들이 다 떠난 다음에 나타나는 그런 외로움과 상실의 문제를 크게 위기로 보기보다는 또 새로운 발전으로 만들어가는 통합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인한 불안 문제, 자녀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문제, 이제 청소년기에 가족이라는 틀에서 볼 때 이제 부모로부터 벗어나고 가정을 떠나고 부모만 이제 홀로 남겨두고 부모 가운데서도 한 사람만 남고 만약에 그렇게 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여러 가지 상실과 아픔, 외로움, 고독에 대한 그런 위기 심리에 대한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생은 끊임없이 단계별로 이러한 위기 문제가 쭉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고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대비하고 방안을 찾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청소년기와 자살의 문제인데 청소년들의 자살도 많습니다. 청소년들의 자살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 청소년대의 한 30% 정도가 자살을 생각해 보았다. 4%는 자살을 실제 시도해 보았다. 실패했을지라도 자살을 이렇게 시도해 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뭐 친구 관계, 진로 관계, 또 이성 관계 다양한 문제 때문에 자기가 그 당한 아픔, 여러 가지 시련을 극복할 힘이 부족해서 현실을 도피하는 차원에서 자살할 수도 있고 또 극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한계성 때문에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연약한 시절의 청소년기의 그런 심리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K군과 P 양이 이제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실한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두 사람이 이제 1년에서 2년 남짓 사귀었고 또 두 사람 사이 갈등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P 양이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살을 했을까? 물론 잘 모릅니다. 그냥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누구도 그들이 얼마만큼 깊이 사귀었고 얼마만큼 또 큰 고민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자세히 말한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는 그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피양은 자살을 했고 또 그 남자 아이는 또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한 사건이지만 교회적으로도 큰 충격이 되었고 또 한 인생이 이렇게 죽음으로 끝을 맺었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도 굉장한 충격이고 아픔을 주었을 것이고 이 남자 청년 같은 경우도 또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크게 일이 일어날 줄 몰랐는데 그렇게 사귀다 보니까 서로 갈등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이런 충격 속에서 남자아이는 또 사라지고 말았죠. 어쨌든 청소년기에는 우리 성인들과는 다른 얼마든지 성인이었다면 피할 길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았을 텐데 그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들의 한계 안에서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해서 마지막 선택하는 이 자살 문제가 청소년기의 큰 위기고 가정의 위기고 또 개인의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의 10%는 분명한 이유가 없고 분명한 이유가 없고 그냥 우울해서 답답해서 그냥 절망적이기 때문에 이 감정의 문제는 우리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바뀌면 감정도 바뀔 수 있는데 그냥 충동적으로 자살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는 정서적인 불안정 때문에 자살을 할 수가 있고 40%는 감정 기복으로 인해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할 수가 있고 한 25%는 조용히 깊이 숙고한 후에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저울질하다가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자살률이 사실은 제일 높고 이혼한 사람의 자살률도 또한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살은 한 인생으로 하여금 스스로 삶을 중단하고 삶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이고 아픔이고 오랜 기간 동안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인생을 끝까지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생명대로 다 살지 못하고 도중에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른 태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여러 가지 형편과 문제 상황 속에서 사람은 자살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자살이라는 큰 위기 문제, 큰 문제가 나타났을 때 위기 상담자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철저히 준비를 잘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자살의 원인들을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면 먼저 가족의 와해, 가족이 무너질 때 이혼을 하거나 또 친구들이 많이 있는 동네를 떠나서 아주 낯선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또 가족 해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청소년들은 자살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자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또 청소년기에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 우울증은 기질적으로 타고나면서 우울증 증상이 있는 유전적인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삶의 환경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시련과 어려움과 또 곤란한 상황을 많이 접하면서 기쁜 일이 없을 때 항상 감정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삶의 의욕과 의미가 많이 상실될 때 누구에게든지 이런 우울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심하고 또 우울증이 경조증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은 자살을 생각할 수가 있고 우울증이 조금 완화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많이 자살을 시도한다는 것이 통계입니다. 상실의 문제, 가까운 친구라든지 가족의 죽음이 발생했을 때, 이런 상실이 왔을 때, 상실 문제로 인해서 청소년들은 자살할 수가 있습니다.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이 심할 때,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이 심할 때, 우리는 자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위기 상담자는 내담자가 어떤 위기를 만나서 많은 죄책감을 느낄 때, 양심의 가책이 심하게 자책하고 느낄 때, 그 사람들을 그 감정을 잘 받아줘야 됩니다. 충분히 듣고 공감하고 난 이후에 그것은 당신이 죄책감을 안 가져도 된다. 그거는 당신이 잘못 느끼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런 가책이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그거는 환경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또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인지시켜 주어서 감정이 바뀌고 그런 죄책감을 마음속에서 털어낼 수 있도록 돕기만 해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지대가 되고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충동이나 관심 끌기 이런 경우에도 어떤 충동감 때문에 또 친구들이나 동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살을 시도한다든지 자살을 그냥 시도했는데 진짜로 사실 죽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자로서 위기 상담자로서 철저한 대비를 잘하고 그런 심리적인 문제를 잘 털어내고 정화시키고 또 새로운 소망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위기 문제에는 뭐 자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정신적인 충격,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관계의 변화, 또 실패의 정체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환경 속에서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절망 상황 속에서 위기를 체험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위기는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 바꾸기, 또 새로운 비전 만들기,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위기를 바라보면 그 위기는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 발전의 기회,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만들 수 있는 기회,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위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은 위기가 오히려 우리 참 좋은 기회였다. 나중에 지나놓고 나면 그 위기가 내게는 큰 유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잘 도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